스타벅스 리저브에 갔다가 위스키병을 봤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에 술을 판다고? 여러분, 스타벅스가 왜 술을 팔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의 카페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타벅스 일반 원두에서 스페셜티 원두를 팔기 위해서 커피에서 주를 팔기 위한 이 업을 뭘로 채울 것이냐는 겁니다. 막 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간이 줄 수 있는 경험을 똑똑하게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주류 파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 가게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음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고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카페 하면 커피, 디저트만이 아니라 메뉴 가이드라인이 지금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트레이너 원일란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KT 건물 1층에 스타벅스 리저브에 다녀왔어요. 도로에서 보이는 1층은 리저브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면 일반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1층에 보이는 거는 비싸겠죠, 임대료가. 그러니까 리저브가 들어오는 거고 좀 지하는 덜하겠죠. 이게 일반 매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도 비싸야지 이제 보여주는 매장에서 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것만 봐더라도 스타벅스도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리저브 매장이 생긴 지가 한 9년 정도 됐어요. 왜 생겼냐? 일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일반 원두를 팔았다며 리저브 매장이 생긴 이유는 고가의 스페셜티 원두를 팔기 위해서 일반 매장에서 이 스페셜티 고가 매장 원두를 팔기 위한 공간은 소비자층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공간을 럭셔리하게 했습니다. 왜? 스페셜티 원두를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스타벅스에서 한 단계 위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리저브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위에 주류를 판다? 뭐겠습니까? 술을 팔기 위해서는 공간과 멋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메뉴를 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를 넣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되는 공간, 멋, 분위기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리저브의 시작입니다. 한국에 2016년도에 리저브가 등장했다고 하죠. 저도 그때 큐브레이더로서 스페셜티 원두를 팔을 때예요. 관심이 막 있을 때예요. 이게 9년이 지나다 보니까 리저브도 변하겠죠. 어떻게 응용한 거냐? 술을 보면서 알았어요. 럭셔리 공간이 있으니 이제 술도 포함됐다. 근데 단순히 술이 왜 들어왔냐 분석해보면 첫 번째 상권입니다. 왜? 주변에 오피스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차 한잔 마셨을 때도 미팅하는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스타벅스 퇴근 후에 바를 찾거나 술집을 찾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한 잔 미팅하거나 이럴 때 마시는 소비층들인 거죠. 수요예요. 자, 수요 어떻게? 스타벅스에서 이 공간에서 하나만 더 늘려도 이 소비층들이, 수요자들이 흡수되겠구나. 스타벅스 리저브는 판단한 거죠. 굳이 막 카페 찾지 않고, 누구는 커피를 마셔도 되지만 가볍게 한 잔을 즐길 수 있다. 이게 새로운 시장의 감각인 거죠. 물론 10년 전, 지금도 그렇고 카페에서 비어 앤 커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웬만한 운영 감각이 없으면 술도 안 되고 커피도 안 돼요. 왜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 스타벅스 매장에서 리저브가 올라간다는 것은 단계가 올라가죠. 공간이 달라요. 좌석도 달라요. 지불되는 돈의 가격이 다르니까 공간이 다른 거죠. 자, 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반 매장에서 커피를 파는데 술이 들어오려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류와 커피는 다르잖아요. 주류를 하기 위해서는 업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술을 녹아내지? 분위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좌석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염두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저는 아침에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맥주를 마셨거든요. 이것을 제 매장에서 어떻게 끌어올까 생각을 했더니 공간은 괜찮아. 그런데 손님한테 보여주는 방향, 그 기계, 생맥을 할까 병맥을 할까 이조차도 너무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이네켄이 그 당시에 생맥 냉장고였거든요. 보여주기 너무 괜찮겠다 싶어서 이것처럼 제가 주류 하나를 들어오기 위해서 매장의 컨디션, 조명, 손님이 내가 따르는 방향까지도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술을 팔아야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메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타벅스 일반 원두에서 스페셜티 원두를 팔기 위해서 이 업, 커피에서 주를 팔기 위한 이 업을 뭘로 채울 것이냐는 겁니다. 막 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간이 줄 수 있는 경험을 똑똑하게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주류파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 가게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음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고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카페 하면 커피, 디저트만이 아니라 메뉴 가이드라인이 지금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수가 아닙니다. 조합의 품질입니다. 어떤 라인을 잡고 어떻게 세련되게 손님에게 제시할 것인지 창업 전부터 그 매뉴얼을 설계해야 멋져져요. 스타벅스를 꼭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변화를 보고 나만의 예측과 방향성으로 메뉴를 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카페에서 병맥, 생맥 파는 곳 많아요. 근데 카페 가서 야 맥주 한잔 할까? 아직 아니에요. 그 문화는 아직 뿌리 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페 메뉴도 3년, 5년, 7년 후 내다보는 거죠. 주류 넣을지, 커피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합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커피숍에서 주류를 다룰 수 있다는 확장성. 두 번째, 메뉴 설계의 분명한 관계성입니다. 페어링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어떤 음식과 주류와 어떻게 페어링 될지, 커피와 디저트와 어떻게 페어링 할지, 커피와 주류, 술까지 조합. 이런 시도가 결국 지속 가능성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영상 보시고 거기 가셔서 메뉴판 한번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세요. 카페 본질은 규모보다는 무엇을 팔 것인가 명확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즉흥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찰에서 시작되고 설계로 완성되는 과정 모두가 창업 요소입니다. 이번 영상이 카페 창업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길 바랍니다. 항상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